반갑습니다. 산불방지정책연구소 황정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산불 관련 지식과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주일간 저는 참 많이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 하면요. 평소에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사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카메라 앞에 서면 바로바로 하루에 하나 정도는 어떤 컨텐츠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처음에는 기대했었는데요. 실제 이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촬영을 해서 뒤에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유튜브로 성공하는 분들이 대단히 존경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강의 활동은 제가 6시간이든 10시간이든 뭐 막힘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 앞에 서니까는 도대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찍은 그림을 제가 보니까요. 야, 이게 뭐 눈동자가 동태눈처럼 희물거리하고 혼자 지난 일주일간은 시선 처리하는 방법, 그러면 또 이렇게 얼굴도 보사시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혼자서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저는 민간 연구자였고요. 기존에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해서 강사활동을 7년 동안 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현장에 다니면서 교육을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교육 효과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시간 내서 최고 10시간 가까이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오랜 시간 교육을 받는 과정도 문제지만 이게 함축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없고 또 이분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교육장을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꼭 필요를 할 때 다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만 산림청에서 교육에 있는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교육 강사마다 각자 자기가 입맛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체계화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구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현장에 굴러가고 있더라. 그래서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부장을 해서라도 이런 교육 제도를 개선을 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벽은 탄탄했습니다. 외부자를 전혀 받아들일 자세도 안 돼 있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산불에 대한 국가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개인이 수천 만 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나가겠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제가 다 자료로 이렇게 남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산불 쪽을 민간 연구자가 한다는 것은 이만큼 춥고 외로운 게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작은 정성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만 해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것만이라도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산불 방지 교육,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공격적일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점이 산불 교육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주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산불 방지 교육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산불 방지 교육은 어디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 물론 대략적인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시죠. 그래서 첫째, 산불 방지 교육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라고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불 방지 교육은 2013년 이전과 2013년 이후로 나눠집니다. 2013년 이전에는요, 산림청에서 예산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 이후부터는 산불 방지 교육이 방문 교육으로 바뀌면서 강사들이 현장을 각 지자체를 방문해서 대상자에게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2013년 산불 방지 과장으로 있던 남성희 과장님이 추진해서 시행된 사업이었고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서 모든 산불 방지 교육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2013년 한국 산불 방지 기술협회 설립과 그 다음에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는 그 시기 때 제가 아주 깊이 있게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왜 이렇게 방문 교육을 통해서 산불 방지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그 당시 입안했던 남성희 과장님한테 그분한테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산불 업무가 대부분 기피 업무로 되어 있고 또 한시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매년 사람들이 초기화된다.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5년, 10년 산불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매년 새롭게 뽑아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지 않으면 산불 방지 체계에 절대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나니 현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구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분의 설득에 의해서 좋다. 같이 한번 동참해 보겠다라고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우리나라 산불 방지 체계는 늘 그 산불 현장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요 늘 하던 분들이 아닙니다. 매년 새롭게 선발이 됩니다. 매년 새롭게 선발되는 것도 아니에요. 봄철, 가을철 구분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년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 봄철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4개월 운영을 하고 가을철 11월, 12월 한 달 반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지나고 가을철까지 또 몇 개월의 갭이 생기죠. 그 시기 또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른 일을 하다 돌아오니 또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끌고 그대로 갈 수 있느냐?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방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한테 매년 새로운 지식들을 정보와 전달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한시적 운영 체제라든가 최근에 산불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까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 총 예산으로 1년에 한 18억 내지 20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고요. 지난 7년간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이 산불 교육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예산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산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대상 및 교육 단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산불 방지 교육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대상자를 비율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주민이나 어린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어린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방교육 제도를 만들었고요. 이 예방교육은 한 2시간 이내로 실시를 하는데요.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산불 현장에만 산불 진화대도 있지만 의용 소방대라든가 안 그러면 소방관, 군인, 경찰들도 동원이 되죠. 이분들은 사실 산불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산불 나면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을 실시를 해라 라고 해서 한 80여만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2시간은 실습을 하고 2시간은 이론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산불 진화대 있죠. 산불 진화대가 실제 이론적으로도 탄탄하게 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습 훈련을 통해서 기계 다루는 법 이런 것들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10시간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10시간 전문교육을 시켰는데 사실 이 전문교육은 산림보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불 방지 인력은 매번 채용되면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 속에서 교육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강사는 사실 이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데요. 교육 강사는 2013년 산불 방지과 그리고 남성희 청장님이 생각하신 바에 의하면 첫째, 관련 전공자, 둘째, 관련 분야의 종사자, 셋째, 퇴직 공무원 이 세 사람을 골고루 섞어서 퇴직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 그리고 관련 전공자들을 통해서 교재를 만들고 교환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 조직이 산불 교육 관련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관련 분야의 사람들을 또 다양하게 또
포괄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교육 강사를 이 세 부류를 처음에는 모았죠. 그런데 이게 협회 설립 5년 만에 현재 모든 강사와 조직이 90 내지 100% 퇴직 공무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당초 법을 만들었던 사람이 전공자와 관련 분야 퇴직 공무원을 골고루 섞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아주 이렇게 잘 융화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청년층들의 어떤 일자리들을 확장해서 이 산불 분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로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던 것인데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서 퇴직자들이 모조리 자기네들 밥그릇으로 그냥 다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물론 90%라고 하지만요. 일단 충남 대전 지역은 100% 퇴직자로 다 바뀌었고요. 경상도 모든 지역이 거의 100%로 다 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교육 시기입니다. 교육 시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론 교육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늘 산림청에 보고되니까 산림청 관계자들은 뭐 교육제도가 엄청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우리나라 산불은 한시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 매년 새로운 사람이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도와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신입사원이라면 사전교육을 해야 되나요? 사전교육을 해야 되나? 사후교육을 해야 되나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신입사원인데 직무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사역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발 과정이 예의치 않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의치 않아서 그렇다라고 핑계는 많이 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필요도 없는 교육을 왜 시키냐는 것입니다. 사역 중 시키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강사 6명을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을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시작했는 2월 1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지 하지만 어떤 분은 5월 15일 산불 조신 기간이 종료되는 그러니까 내 업무가 끝나는 그날 교육을 받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집으로 갈 사람이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예방 교육을 시켜서 사후 교육이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다시 산불 진화대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생기느냐? 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 시기의 문제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제가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교육을 시행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효과가 있었는가? 저도 참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산불이 나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할 거 없이 지난 7년간 수도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자였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지난 7년간 교육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벌은 돈보다 한 1.5배 정도는 출장비로 더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교육 교재를 만드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국 한 70여 명 강사 되는데 저 혼자 이렇게 발버둥을 쳐본들 이게 무슨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현장 이야기를 담아서 그분들한테 공감을 일으키고 그렇게 또 교육을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강사가 가면 또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협회라 하고 산림청 지자체에서 개인 강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강사가 많이 노력을 해서 교육을 하면 밉상을 삽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왜 날 저렇게 고깝게 볼까? 라고 보니까요. 자기 선배 퇴직 공무원은 교육 강사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교재도 진짜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들고 가니 교육 대상자들한테 막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받느냐? 지난번에 다녀가셨던 황종석 박사님은 현장의 자료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열정적인 교육을 하시는데 당신은 뭐냐?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우리 선배에 대한 비난으로 듣기 싫은 겁니다. 제가 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뭔 이런 세상이 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욕먹는 게 싫습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현장에서 그러한 점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 제가 개선했던 게 뭐냐. 그럼 저하고 같은 지역에서 강의 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강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지만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서 좋은 자료로서 그나마도 교육 효과가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다면 제가 드리죠. 라고 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가지고 다니니까는 충남, 대전, 세종 지역의 이제 교육 효과도 좀 높아지고 많이 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개별 강사한테 서로 경쟁을 부추깁니다. 개별 강사한테 경쟁을 부추기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 자료를 끊임없이 상대 동료한테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효과가 교육의 방법에, 교육 강사의 문제, 그리고 교재의 문제, 운영의 문제, 전반적으로 하여튼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 밥그릇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 네 밥그릇이냐 내 밥그릇이냐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아기다툼을 하고 실력 있는 젊은 청년들을 키워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 비난하고 모사해서 그냥 왕따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1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방지 교육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경험상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말장난 치지 마라. 진짜 이게 국민들이 속속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당신네들 돌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공공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황정석이 너는 대안이 있느냐? 예, 저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손을 보는 정책 담당자라면 저는 이렇게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산불 업무는 아무나 맡겨도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한다는 것을 현장에 심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불 방지 체계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어떨까요? 산림항공본부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정합니다. 나날이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어디든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50년의 역사 동안 왜 지상 진화대가 이렇게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아무나 교육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늘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변화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산불 업무는 아무나 맡겨도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현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강사 수준입니다. 자, 이 강사를 선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선발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년 한 30 내지 40명의 신규 강사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 대상자 자체도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암암리에 그냥 자기네끼리 인원을 끼워 맞췄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제도 도입할 때는 대학에도 의뢰를 하고 관련 분야에도 의뢰를 해서 다양한 인력풀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퇴직 공무원, 현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산불 강사를 하시는 퇴직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것이죠. 우리나라 산불을 늘 은폐 왜곡했던 분들입니다. 산불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장을 대응했던 게 아니라 과거에는요, 큰 산불 나면 산불을 끌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는 기자 입막으로 가는 거였답니다. 자,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그분들의 생각 마인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폐하고 왜곡하고 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몸에 배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시대가 확 바뀌었는 지금 시점에 지금 여건에 맞게끔 마인드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지난 7년간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육 보면 이론이 4시간이면 실습이 6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은 뭐 대부분 들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인터넷에 그냥 찾으면 앞으로 이 항박사의 산불 이야기를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 들어본들 뭐 기존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장비를 어떻게 다루고 현장에서 어떻게 진화 작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자, 이분들이 대부분 전직 과장들입니다. 전국 지자체라든가 산림청의 간부급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무관급, 서기관급, 뭐 어떤 분은 부의사관급도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장비를 어떻게 수리하는지, 진화 작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이분들이 아시냐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분들이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2014년 초기에 산불 교육 강사할 때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도 없이 교육을 해봤지만요.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왜 먹혀들지 않느냐? 이미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내가 전직 과장이었는데 어떻게 진화대한테 산불 진화차라든가 산불 장비 다루는 기계 다루는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느냐? 나름 어떤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아니 그거 하기 싫으시면 강사를 하지 마시라고. 아니 교육 내용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장비와 실습 훈련인데 그 내용 하기 싫으면 교육 강사를 하지 말아야 되지. 왜 교육 강사를 하면서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수도 없이 그분들하고 좀 옥신각신 했습니다만은 대단하신 전직 과장님이 이 마인드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게 가능하느냐? 지난 7년간 이분들의 능력을 바꿔보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료 수도 없이 전달해서 일일이 개인 교습도 해봤습니다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불 교육 강사를 선발할 때 적절한 처우를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만은 경력 위주의 선발이 아니라 실력 위주로 선발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산림공무원 30년 40년 했는 사람 경력이 그분이 산불만 봤나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그분이 산불을 현직일 때 보고 싶어서 봤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산불은 서로 안 보려고 기피했지 않았었나요? 서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산불이 어떻게 퇴직하고 그분의 경력이 되었습니까? 그 경력이 옳은 경력입니까? 그런데 모든 기준이 그 경력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 강사풀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현장의 피교육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지 않으셨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교육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교육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고 앞으로 큰 난항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교육, 예방교육은 사시사철 뭐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죠. 왜 못합니까? 하면 되죠. 그런데 전문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입사원이나 다름없는 직무교육인데 이분들을 사역기간 중에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만 사전교육으로 실시해야 하고 사전교육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을 각자에 맞는 임무를 부여를 하고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수준을 체크를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상설교육 훈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7년간 1000에 가까운 현장 교육을 방문교육을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구나. 필요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분들이 근무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월, 3월, 4월, 5월 한시적인 근무 체계를 구축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시기에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시간에 현장에서 산불 감시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 이게 뭔가요? 그 교육도 사전교육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사역 기간 중에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이 교육받으러 오므로 인해서 그 공간은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장 인력, 산불 진화대라든가 감시원 인력은 사전에 상설 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이 상설 교육장은 지금같이 이렇게 남의 자료를 가지고 인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500m, 1000m, 2000m 호수를 직접 끌어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뭐 방화선 구축이라든가 장비를 통해서 뭐 살수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펼쳐보고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말로 될 일입니까? 운영을 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수준별로 업무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자, 지난해 4월 강원 산불 다 보셨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3일 가까이 구석구석을 다 살펴봤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게 돼 있고, 진화대와 산림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관들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이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산불을 봤지만 산불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끼친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2018년 책에 썼던 내용대로 전쟁 같은 산불이었습니다. 거의 전쟁 수준으로 치닫는 산불에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민방위가 아니라 정예 군인, 정규 군인 정도의 수준으로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제도를 완고하게 꾸리고 실질적으로 체계를 잡아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불, 전쟁 같은 산불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는 산불 현장에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님들 은폐 왜곡하고 산불 끄는 것보다가 기자들 입 막는 것이 더 바빴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하시죠. 지금 산불 현장에 그 수많은 언론, 카메라, 이 미디어를 막아낼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개인 유튜브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눈이 너무 많아져서 은폐, 왜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아, 정말 우리나라 산불 방지 체계 공무원들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영웅적 대접을 받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불이 강 건너 불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작년에 강원도 산불에서도 보셨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산불에서도 보셨죠. 실제 산불은 상가 인접해 있는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재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불씨가 사방으로 도시로 넘나들면서 도시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내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불을 기피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직도 현장에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 굉장히 크게 의지를 가지고 산불 업무를 맡는 훌륭한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이 산불은 기피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거의 초입자 아니면 어디서 자천성 인사로 오는 분들이 산불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초기에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산불 업무는 아무나 맡겨도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수직 공무원이 감당해야 될, 제복 공무원이 감당해야 될 업무를 아무나인데 맡겨지니 이게 5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무엇이 바뀌었겠습니까? 서로 하기 싫어서 서로 떠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최근 어떤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산불 업무가 서로 기피하고 떠미는 업무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대세의 흐름에 의해서 산불이 산림 분야의 주 업무가 될 수도 있다. 산불이 산림청을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자, 이제 산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하는 것은 이미 포화 상태죠. 네, 더 이상 쓰려고 하면 예산이 쓸 데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분야는 어딜까요? 산림보호 측면입니다. 병해충이라든가 특기는 산불, 산사태 이런 측면은 끊임없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죠. 왜냐 이제는 100세 시대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망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즐기던 푸르던 산이 내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이 국민적 어떤 공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재난이 지금까지는 산불, 산림청과 관계되는 산림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산림 재난이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시대에 돌입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파급력이 큰 산불이 국민적 관심에 의해서 산림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로 산불에 임할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공지해드리고 첫 번째로 진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말투라든가 이렇게 시선 처리가 좀 제가 봐도 어설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개인적인 사비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 더 없는 큰 힘으로 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